에어컨 저희 지금 키셨나요? 궁금한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 오늘 날이 너무 덥긴 왜 진짜 이렇게 더워요 덥더라고요. 오늘? 예? 아, 동남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아니 그쵸? 입추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더워요. 저녁 콤프레셔님 이제 저녁 먹고 에어컨 켜고 쉬고 있어요. 그 아이디하고 좀 비슷하시네요. 그죠? 에어컨 켜고 콤프레셔님이 쉬고 계신다고. 다른 첼시 영상 보고 있어요. 첼시 팬이신가 보다. 프리시즌들을 그래도 집에서 잘 보고 계신가요? 휴가 중에 더운 들어오셨으면- 날인데 에어컨을 그래도 잘 켜고 계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또 보실 텐데 전기세가 또 근데 많이 나오죠. 아, 맞아요. 네, 그렇지 않고 집이 좀 더우신 분들도 계시겠죠. 힘든 휴가 여름. 중에 들어오셨으면 지구일 옵션님 어디 가서 지금 놀러 가셨는데 핸드폰 켜시고 보고 계시는 건가? 부산은 그래도 바람이라도 조금 불어서 시원하다고. 네. 더운데 습하진 않아서 건식 사우나 같아요? 아우 저는 습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나?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좀 숨을 못 쉬는 그런 더위. 프리시즌 경기들은 지금 잘 보고 계십니까? 커뮤니티 실드는 또 중계를 해줬고 그 다음에 토트넘과의 평가전도 연이어서 또 OTT를 통해서 쿠팡에서도 또 중계를 해줘서 그것도 연속으로 또 보신 분들 많으시겠죠. 그리고 또 첼시의 프리시즌도 또 끝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순위. 프리미어리그 순위. 지금 예측하는 순위는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뭐 항상 저희는 개막 전주에 네, 개막 항상 전주에 미리 예상 순위를 계속 했던 것이 원투펀치의 전통이고요. 지난 시즌에는 제가 확률이 어느 정도 맞췄는지를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뭐 얼추 비슷하게 가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투펀치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일주일 전쯤에 얘기를 우리가 쭉 하잖아요, 순위를.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게 좀 장유연님의 의견이 많이 맞아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지난 시즌도 사실 거의 대부분 맞히긴 했죠. 네. 비슷하게 맞췄어요. 근데 올 맞추는 게 슬퍼서 그렇지. 시즌은 보니까 올 시즌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예상하기가 오히려 좀 쉽지 않아요? 쉬워요? 다른 때보다는 뭔가 비등비등한 느낌이 아니라 이 팀은 좀 이제 이번 해도 좀 아닐 것 같다 이런 팀들이 몇 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왜 어렵다고 하냐면 점점 중위권 팀들이 세지고 있어요. 그렇죠. 중위권 팀들이 세지는 건 맞죠. 네, 그래서 그런 팀들한테 발목을 잡히는 약간의 어설픈 전력의 강팀들 이런 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쵸. 거기에 혼선들이 많고 제가 지금 프리시즌 경기를 정말 많이 보고 있고 매번 경기마다 분석하고 이거 다 경기 이건 뭐 커뮤니티 실드 뭐 등등 이건 뭐예요? 다 이건 그냥 저 무슨 상장 주시는 줄 이거 알았잖아요. 상장이었지. 이게 뭐냐면 풋볼 매거진 골. SBS 예전에 풋볼 매거진 골에서 저한테 상장과 상패를 줬는데 이렇게 파일이 아니고 제가 막 낙서한 거 이렇게 껴서 다니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품맥골 오랜만이다 정말. 쓰고 있는데 몇 년 전이죠 품맥골이면? 벌써 꽤 됐죠. SBS에서 하던 품맥골입니다. 맞아. 지금 품맥골 팀들하고 저희 남편하고도 일하고 있거든요. 리얼리? 네. 남편이랑? 유튜브. 저희 남편 유튜브를 진짜 시작했어? 품맥골 그 메인 PD님이 누구? 만들어주세요. 혜빈님. 우리 저 남혜빈 PD님이 그래요? 그리고 지 작가님도 같이 하시고. 지 작가님도 있고. 네, 장난 아니에요. 그래? 다 나랑 친한 분들. 나 한번 나와야겠구나. 응? 맞아요. 남편분이 우리 순주만이 남편분이 아주 지금 저 치과 의사신데 병원도 이제 개업해서 정착이 됐고 근데 또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맨유 골수팬. 맨유 골수팬이죠. 네. 근데 요즘에 거의 뭐래요? 맨유 올 시즌 순위 남편이. 근데 요즘에 아까 카톡 막 하던데. 카톡 막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맨유 골수팬이라기보다 맨유 그냥 눈 감는 팬. 그냥 맨유 안 본다 팬 뭐 이런 느낌으로 맨유
그냥 그래요? 새벽에 같이 한번 어. 뭐 이렇게 새벽에 가끔 신음소리를 핸드폰으로 결과만 보고서 이런 것만 하고 그다지 뭐 그렇게까지 막 그다지 그냥 맨유에 대해서는 눈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래. 느낌이 들고 올해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뭐래요? 버릴 선수도 얘기해요? 여보 어.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맨유 예상 이유는 어. 뭐라고 생각해? 이랬어요. 어. 오늘 방송이야? 이러는 거에서 오늘 방송이야. 이렇게 서로 스케줄을 모르는 거죠. 응 지금 라이브야. 맨유 추가 보강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니다 그냥 리빌딩 했으면 좋겠어. 다 갈았어 지금. 아니다 자기 다시? 혼자 지금 머릿속에서 벌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레시포드, 안토니, 산초 다 희망이 없어. 점점점점 그냥 다 현실적으로 장기 플랜으로 보는 게 어떨까. 다 부상이야. 헤일룬도 부상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 정말로 그냥 나는 희망이 없어. 유로파 정도만 나갔으면 좋겠네. 6위 정도. 그게 약간 웃겨. 뭔가 뭐 데리우트도 오고 또 마즈라이도 오고 다 그 1819 시즌 테나와 감독 챔피언스리그 4강 갈 때 제자들이잖아요. 거기에 뭐 기존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이렇게 테나의 축구 빌드업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선수가 이제 보강이 되는 분위기니 네. 조금 1차 빌드업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문제가 많았던 맨유잖아요. 임정빈님, 감사합니다. 정빈아 고마워. 우와. 너무 거액을 자꾸 그러니까요. 투자하는데 정빈이가 근데 돈이 좀 있어. 응? 집에. 고마워요. 우리 임정빈 씨도 품맥골 식구였어요. 아 진짜요? 품맥골이 열일하시네요. 테나의 인맥 축구라고 콧뿌리님이. 최윤수님 치카룸이 저희 남편이 지금 하는 유튜브예요. 다 같이 품맥골. 치카룸이 그 남편이 하는 거구나. 네, 한번 네, 들어가 네, 봐야겠네. 네.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맨유는 6위다. 6위도 뭐 잘 준 거라고 할 수 맨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 보면은 여전히 좀 불안한 느낌도 있지만 커뮤니티 쉴드를 또 보면서 물론 지금 새로 영입한 센터백 요로가 다치긴 했어요. 저 커뮤니티 쉴드도 분석을 좀 이렇게 했어요. 전술주로도 하고 했는데 희망이 없는 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팬 입장이니까. 남편분도 그렇고 팬분들은 맞아. 희망을 좀 갖고 싶긴 한데 아이씨 다 진짜 다 갈아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진 팬들이 여전히 있긴 있나 보죠. 그냥 근데 주급이 좀 많은 선수들을 정리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지금 뭐, 많은 선수들 뭐 또 지금 얘기했던 뭐 산초나 여러 지금 네. 안토니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선수들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실망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지금 뭐 영입이 그렇게 만약에 되면 빌드업 체계나 이런 부분은 조금 괜찮아지면서 다치지만 않으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도 사실은 팀에 지금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아요. 맞아요. 특히 뭐 지난 컴퓨터 실드나 지금 경기에서 뭐 왼쪽 수비도 보고 하지만 사실 센터백으로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나가서 오르락 내리락 약간 위로 올라가서 빌드업에 관여하기도 하고 포백에서 약간 올라가서 막 빌드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약간의 센터백 비대칭적인 빌드업과 또 전체적으로 높은 위치에서의 판단 능력 이런 부분들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존재하에 있어야 되는 팀이고 거기에 더리트 또 마즈라위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주면 그러면 예전에 그 테너 감독의 좋았던 빌드업 리듬이 살아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없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테너 감독은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자신만의 리듬 색깔이 좀 살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 시에 높은 위치로 많은 숫자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공수 간격과 밸런스 하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게 불안하니까 자꾸 다이렉트한 공격이 중간중간 섞이면서 그게 수비로 전환될 때 간격에 대한 문제, 공수 네. 밸런스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고 또 1차 빌드업에서 아예 실책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테나 감독의 축구가 조금 더 예전에 희망을 좀 많이 봤던 형태로 진행이 되려면 일단은 1차 빌드업 체계 그리고 특히 홀딩 카세미루가 지난 경기는 프리시즌 때는 좀 실망했던 팬들도 있겠지만 지난 경기는 지난 경기 커뮤니티 쉴드처럼 또 해주면 그러면 뭐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쪽에 영입을 지금 또 많이 바라시는 맨유 팬들도 있겠지만 맨유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공격진의 지르크지나 이런 선수들도 가세가 되는 시즌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몇위? 맨유 몇위로 해서 하세요? 저는 사실 이거 어차피 지금 오늘은 순위 정하는 거잖아요. 순위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정하려고 저는 순위를 정하고 오진 않았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정한 순위가 따로 있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순위를 올려주세요. 여기는 계속해서 우리 올해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이거 영상 남겨지잖아요. 맨유 성지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순위를 한번 올려주세요. 마누 전체적으로 오티님이 아마드 가르나초가 급성장해줘야. 근데 아마드는 3, 4위? 아마드 디알로 아마드는 아마도 저는 터질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이거 생각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아마도 그냥 나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막 찌르지 마시고 이 1위는 누구, 2위는 누구, 3위는 누구 해서 우리 한 6위까지 가볼까요? 쭉 써보세요. 저는 맨유. 자 6위부터. 저는 맨유부터. 맨유요. 맨유 저는 5위 봅니다. 5위. 5위? 이거는 그냥 맨유 그럼 제 첼시가 더 생각이에요. 제 아래예요? 생각. 예. 첼시가 제 더 생각입니다. 아래인가요 그러면? 일단은 대충 일단 러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5위. 네, 그 5위. 이유는 아직은 확신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던 팀들 아스톤 빌라, 뭐 뉴캐슬, 웨스트햄, 심지어 지난 시즌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후반기 막판에 엄청난 연승을 했던 크리스탈 팰리스 등등 해서 다른 팀들이 지금 경쟁력이 너무 세요. 네, 그 상황에서는 조금 공격의 파괴력이나 전체적인 경기 운영의 기복이 조금 예상될 수 있는 팀 이런 팀들은 조금 4강 안에 들기 쉽지 않은 구조. 하지만 전체적인 기대치가 어느 정도 지금 희망과 함께 역시 내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5위. 5위? 일단 5위를 놓을게요. 그러면은 적어봐야겠다. 이제 아래서부터 쭉 올라갈까요? 그러면 6위까지 하시겠어요? 순위 예상? 순위? 한 9위까지 합시다. 9위까지?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9위, 9위, 10위까지 해봅시다. 10위까지? 좋아. 10위까지 구지영 위원님 왜 그렇게 굳이 왜 10위까지 왜 하시는 거지? 뭐 간단하게만 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럼 자 딴따라단 10위 10위. 10위부터 야 힘들다. 나 지금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는데 맹구라고 하시는 분은 또 뭐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9위, 하지마, 10위. 안 읽을 거예요 저. 네. 위원님 용감하시네요. 아 그러게. 10위. 아스톤 빌라는 지금 스쿼드 뎁스를 강화하는 챔피언스리그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몬치 단장 하에서 스쿼드 뎁스 강화하는 차원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스톤 빌라요? 그러면? 아스톤 빌라는 10위 아스톤 아니 빌라. 10위가 아스톤 빌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빅6 말고 다른 팀들 보는 거예요. 이 팀은 올 시즌에는 순위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영입도 잘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올리 워킨스 여전히 기대가 크고 와, 그리고 다들 베일리, 제이콥 램지, 또 틸레망스, 맥킨 이런 허리 라인에 오나나 선수 영입됐죠. 그리고 파우 토레스, 콘사, 디뉴, 맷 캐시 뭐 이런 좌우 풀백 또 센터백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기존 전력 지난 시즌의 기본적인 에메리 감독의 이 운영 전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쿼드 뎁스를 위해서 로스 바클리 들어가고 영입이 되고 오나나는 아까 얘기했고 또 첼시에서 마트센 영입을 하고요. 공격 시에는 에메리 감독이 이제 왼쪽 뭐 풀백이다 그러면 디뉴도 올라가지만
마트센 같은 선수도 윙어처럼 터치라인 플레이를 또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마트센 같은 카드 들어왔고, 또 아르헨티나 국적의 수비형 미드필더 유벤투스에서 지난 시즌 프로시논에 임대 가서 활약했죠. 비렌체아 들어왔고, 또 필로진이라는 선수 있어요. 헐시티 윙어. 이 선수 상당히 괜찮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있고, 카메론 아처 들어왔고, 아일링 주니어로 들어왔고, 유벤투스에서 지금 스쿼드 뎁스를 상당히 강화했어요. 네, 강화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을 지금 돌리는데 무리는 없지만, 리그에서는 지금 다른 팀들이 지금 조금씩 희망적인 경쟁력을 보이는 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병행하는 시즌에 지난 시즌 4위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라는 7위. 7위. 네. 7위 빌라. 적어주세요. 7위 정도 예상합니다. 아스톤 빌라 7위. 그리고 지금 보강을 중위권 팀에서 상당히 잘한 팀이 웨스트햄이에요. 네. 웨스트햄은 지금 로페테기 감독 체제로 새로 출발을 하는데 주전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만 예상하면 멤버가 지금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로페테기 감독 축구가 조금 안정적으로 먹혀들면 완전한 복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그 최전방에 새로 영입한 필크룩 선수, 필크룩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2선이 지금 막 쿠두스가 있고 파케타가 있고 보엔이 있습니다. 네. 허리라인에는 또 기도 로드리게스를 영입을 했어요. 네, 베티스에서 아르헨티나 대표 수비형 미드필더 기도 로드리게스랑 뭐 기존의 수책이나 뭐 여러 유형의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막스 킬먼 영입하면서 센터백도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커트 주마가 됐던 또 토디보 선수도 영입이 됐죠. 네, 지금 센터백 뎁스도 강화가 됐고, 뭐 에메르송이나 초팔 같은 측면 풀백 포함해서 지금 이 팀의 전력은 거의 5, 6위권을 경쟁할 수 있는 뎁스다. 정도의 경쟁력이 생겼다. 근데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치. 달라지겠죠. 그래서 스쿼드만 보면은 5, 6위권 경쟁도 가능한 느낌처럼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8위 8위? 정도. 네, 웨스트햄이 오히려 8위. 왜요? 이유는 어쨌든 뎁스가 강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조합을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 돼서. 근데 여전히 이제 웨스트햄은 그 장기 레이스에서 이제 부상자 발생이나 또는 측면 풀백의 경쟁력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상자들이 발생이 됐을 때 물론 뎁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다른 대체다원들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윗순위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조금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이 확 치고 올라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7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7, 8위 그 정도라고 그 보시는 거죠? 정도고 뉴캐슬은 사실 지난 시즌 전력 정도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웨스트햄, 뉴캐슬 두 팀이 7위 자리를 놓고 싸우지 않을까. 네, 웨스트햄 뭐 지난 시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뉴캐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높은 곳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그렇긴 한데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이제 또 약간 보수적인 운영을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지금 큰 그 보강, 전력 보강을 대대적으로 하기 힘든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뉴캐슬이 오히려 8위. 8위. 네. 8위 정도는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에디오 감독이 기존 전력 뭐 누군지 말씀 안 드려 잘 알고 계시죠? 루이스 홀저 같은 선수는 완전 이적이 됐고 큰 이적이 없어요. 큰 보강은 없고 기존 전력입니다. 기존 전력 위주로 갈 겁니다 아마. 위원님 웨스트햄이 8위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웨스트햄이 7위. 위일까요? 뉴캐슬이 위일까요? 뉴캐슬이 그러면 9위가 되겠네. 9위. 네, 9위. 이삭에게 달렸음. 그렇죠. 이삭 선수가 지난 시즌에 21골 넣었었나? 네, 21골 많이 넣었죠. 이삭 선수의 경쟁력, 뭐 하비바스나 알미론 이런 선수들이 또 잘 해줘야 되는 팀입니다. 네.
7위 아스톤빌라, 8위 웨스트햄, 9위 뉴캐슬, 5위 맨유 이렇게 하셨어요. 10위가 10위. 크리스탈 팰리스 글라스너 감독의 지난 시즌 겨울에 또 애덤 워튼 영입이 되면서 지금 추가로 카마다 다이치 들어왔고 이스마일라 사르 같은 선수 들어왔고요. 올리세 선수 물론 나갔지만 근데 지금 호지슨 감독 바통 이어받은 글라스너 감독이 팀을 지금 워낙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팀도 사실 복병이에요. 크리스탈 팰리스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팀들은 언제든지 강팀들을 한 경기씩 잡을 수 있는 팀들입니다. 네, 이런 팀들 전력. 물론 그 밑에 있는 팀들도 다 좋은 그 경쟁력들이 있긴 있는데 정은영님이 12 브라이튼 얘기를 하셨지만 맞습니다. 네. 젊은 감독 하에서 브라이튼도 이제 어느 정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정도로 좀 봅시다. 그 팀들은.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빅6가 올 시즌에는 6위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러면 1위 맨시티, 2위 아스날, 3위 리버풀 그런 식으로 가나요? 그래서 봅시다. 이번 시즌이 상당히 어려워요. 첼시도 놓쳤네요. 그 안에 힘들어요. 안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순위가 이제 러프한 순위 예상 마지막 최종 보강이 되고 나서 조금 더 변수가 발생할 소지는 있겠지만 김건우님의 순위는 1위가 시티, 2위 아스날, 3위를 빌라로 아스ton 빌라. 놨어요. 그리고 4위 웨스트햄. 이야. 웨스트햄. 그러니까 다 좀 이번에 근데 다른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만큼 어려운 시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지금 순위가. 그래서 코인 주식하는 수달님 빅6가 맨시, 아스날, 리버풀 빼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빅3. 그 세 팀도 도전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올 시즌에는. 시티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쉴드도 보셨지만 물론 뭐 이 팀이 슬로우 스타터예요. 네, 그래서 슬슬 뭐 끌어올리고 있지만 일단은 어린 선수들이 정말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또 계속 올라오죠. 신기하죠. 네, 오스카법 선수 또 올라왔죠. 오스카법 선수가 기량이 이번 프리시즌 보면 올 시즌에는 선발 기회도 꽤 많이 잡으면서 상당히 좋은 전력 보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스카보. 그리고 사비뉴 선수도 추가가 됐죠. 네, 사비우라고 뭐 얘기하지만 이제 애칭을 아예 사비오라라 해서 긴 이름을 갖다가 사비뉴 네, 이렇게 유럽 오면서 이름 정했어요. 사비뉴 선수. 그쵸? 사비뉴라고 합니다. 딱 애칭을. 그래서 이 선수 이름을 어떻게 할지 뭐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이 선수 이름을. 중계할 때 이제 사비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애칭으로 아예 통일해서 들어오니까 빅리그 들어올 때 사비뉴 선수도 상당히 좋은 기량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현재 사비우라고 부르긴 해요. 네, 근데 사비뉴라는 애칭이 공식적으로 지금 본인이 좀 원하는 느낌처럼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네. 리코 루이스 선수도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이 어느 정도 터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리코 루이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량적으로도 그렇고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리코 루이스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맨시티는 여전히 강팀 좋습니다. 네, 이선도 지금 상당히 많고 사비우의 도쿠의 글리시는 뭐 지금 부상 정도 어떤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포든 또 우리 덕배 아저씨, 네, 베르나르도 실바, 오스카보 여러 루트가 있고 코바치치와 로드를 중심으로 한 허리라인.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젊은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받쳐주는 오라일리나 뭐 여러 유형의 선수들이 있는데 오라일리는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한 느낌도 들었고요.
수비 라인도 역시 기존 자원들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바르디올 있고 아칸지, 스톤스, 후벤 디아스, 뭐 워커 다 있죠. 칸셀루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좀 봐야겠지만 리코 루이스 뭐 그렇습니다. 뭐 아케도 있나? 네, 어쨌든 그래서 맨시티는 지난 시즌 전력과 비슷한 정도. 비슷한 정도. 네, 비슷한 정도로 펩 감독이 경기 운영을 펼칠 것 같고, 펩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은 상당히 무르익고 있다. 네, 이제는 이제 상대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전술적 1차 빌드업 시스템, 전술적 운영 컨셉, 게임 플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펩은 우리가 그냥 예전에 펩은 뭐 그냥 펩 전술이 그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게임 플랜을 짜는 전술은 제가 볼 때 시즌마다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또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진짜 신기하죠. 어떻게 계속 진화를 하지? 훌리안 알바레스의 공백 물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지만 아마 다른 혼란과 혹은 폴스나인 운영을 병행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외에 얘기했던 오스카 봅의 성장이나 또 사비우나 몇몇 선수들의 성장이 그러한 공백을 덮으면서 비슷한 전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씩 되면서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난 시즌 정도의 어떤 그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시티는? 보면 지금 맨시티 얘기하고 계시는데 1위를 아스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아스날 역시 경쟁력이 지난 시즌 정도의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무르익은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하베르치의 어떤 활용도 조금 더 무르익으면서 기존에 있던 이선 자원들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더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미켈 메리노 선수는 지금 확정이 안 되고 무산이 되는 약간 느낌인가요? 확정이 안 돼요. 소시에다드가 잘 안 내주려나 그러나? 지금 미켈 메리노 거의 되는 것으로 봤는데요. 근데 미켈 메리노가 지금 보강이 안 되는 느낌처럼 가고 있고, 칼라 피오리 같은 선수가 이제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칼라 피오리 선수는 센터백 혹은 왼쪽 수비 뭐 다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이제 공을 갖고 미드필더 플레이, 전진해서 공격 가담을 하는 거 즐겨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그런 선수들의 성향, 이 칼라 피오리 같은 선수를 잘 쓰면 이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피오리가 나갈 때 다른 선수들이 수비적인 밸런스, 네, 그런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운영을 잘 하다 보면, 물론 시간도 좀 필요하겠죠. 좀 삐끗어대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상당히 좋은 보강이다, 칼라 피오리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 수비수들과 함께 아마 아르테타 감독이 칼라 피오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아스날 또한 지난 시즌보다 저는 조금 더 무르익은 경쟁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선두권 싸움은 매우 치열할 것이다. 절대 모르겠다. 네. 뭐 이런 느낌. 근데 지금 아스널이 1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이게 지금 아스널 팬이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로 그렇게 그럴까요?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러니까 맨시티랑 아스널 중에서 아스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WSM님, 아스날 챔스 광탈하면 리그 우승할 수 있어요. 퍼거슨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아스널 팬 아닌데 아스널 1위라고 본다. 펩 감독이 명장 중 한 사람인 건 알겠지만 올 시즌은 타도 시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퍼거슨님 맨유 팬이시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맨유는 어떻게 보세요? 버거스님. 토트넘 팬이지만 아스널 우승 예상한다. 뭐 여러 가지 진짜 다른 팬이신데도 아스날 이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리고 나머지 이 팀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슬롯 감독의 리버풀인데,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물론 이제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내용적으로는 제가 볼 때 리버풀이 제일 좋습니다. 네, 제일 좋다고요? 제일 좋다고. 프리시즌도 지금 전승이긴 한데요. 이 슬롯 감독 운영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클롭 감독이 나간 상황이지만 구석군원님 감사합니다. 아스날 우승이라고. 슬롯 감독의 운영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특히 리버풀 선수들 성향하고 매우 잘 맞아요. 네. 빌드업의 어떤 철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상대를 유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2차 그룹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로 볼 배급을 시켜서 빠르게 전환시키는 여러 가지 효율성에 있어서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뭐 선수단은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 수비 맨디 선수 영입은 확정이 안 됐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어쨌든 기존 선수들 뭐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기존 선수들이 중심이 돼서 나가는데 지금 경기 내용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리버풀이 우승 도전에 분명히 끼어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올 시즌은 시티, 아스날, 리버풀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3강 정도 예상하는 상황들을 많이 얘기하실 텐데요. 준인위원님 감사합니다. 준인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세 팀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리버풀도 올 시즌은 기대 요소가 매우 많다. 그럼 세 팀이 우승 경쟁. 그럼 위원님 어쨌든 우리가 순위는 매겨야 돼요. 첼시가 이제 문제인데 왜 넘어가세요 그냥? 왜 넘어가세요? 순위 매기셔야 되니까요. 1, 2, 3. 미국 있잖아. 1, 1, 2, 3위 1, 2, 3위를 매겨봅시다. 매기긴 하셔야 돼요 어쨌든. 안 매길 수는 없어요. 갑자기 가쁜 첼시 얘기로 넘어가셨어. 지금 정지하신 거 아니죠? 예. 여러분들 의견을 보고 있어요. 강정훈님은 시티, 아스날이 1, 2등, 바사상님도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순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초코부대님은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순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맨리첼, 만두님이 아스날, 맨시티, 첼시, 리버풀 이렇게 될 거다. 첼시가 3위가 될 거다. 첼시가 기대를 하고 있고, 아스날, 맨시티, 빌라, 첼시가 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첼시가 우승을 할 거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딱 눈에 잘 들어오세요? 리버풀이 우승할 것이다. 김바비님,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다 나오네 지금. 네. 근데 맨시티가 조금 많긴 하네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스날이 많고 우승을 많이 지금 점치시고 있고요. 그리고 리버풀도 우승권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3위 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풀파라님 또 있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해 보시죠. 이 정도 의견을 들었으면 비슷합니다. 네. 굳이 나누라고 하면 굳이 나누세요. 굳이. 역시 어쨌든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맨시티가 그래도 또 근소하게 결국은 우승 도전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승권에. 아스날은 그럼 영원히 지금 우승하고는 인연이 없나요? 그건 모르죠. 아니 저는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올 시즌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위원님이 그거 못 맞추셨어요. 아스날이 될 것 같다 막 이런 말씀 작년에 전 시즌에 지난 시즌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순위 예측을 좀 단정적으로는 얘긴 했잖아요. 네. 시티가 그래도 우승하고 그 다음이 아스날, 리버풀 순으로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 시즌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확정적으로 못하는 거는 되게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매기라 그러면 그냥 또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나리. 네. 시티, 아스날, 리버풀. 메나리. 그리고 4위는 4위. 이건 제 희망도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첼시. 4위 첼시. 네. 정말입니까? 4위 첼시. 메나리 첼입니까? 지금 마레스카 감독의 어떤 시스템, 빌드업 시스템이 지금 프리시즌 동안 계속 불안하고 거기서 나오는 1차 빌드업의 미스에서의 실점 연계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인터밀란전도 보고 하면은 이제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내용적으로는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위원님 그러면 물론 지금 토트넘보다도 첼시가 위다. 일단 저 예상 순위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시 이제 올 시즌 차로 들어오는 웨슬리 포파나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적적인 수비 유형이기 때문에 뭐 올라갔을 때 그런 리스크 뒷공간에 대한 노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실점을 했는데 인터밀란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다음에 빌드업 체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는 마레스카 감독이 얼마나 시행착오를 빨리 극복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팀이 정비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근데 마레스카의 이 경기 철학이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지금 인터밀란전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 보면 프리시즌 다른 그 전 경기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부분과 비교했을 때는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네투 선수를 또 영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문 윙어 터치라인 플레이에서 빠른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전문 윙어가 사실은 무드릭 뭐 이런 정도밖에 사실 없었어요. 네. 물론 마두에케를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 지금 네투 선수의 가세는 오른쪽이 됐던 왼쪽이 됐던 뭐 다 소화하니까 무드릭보다는 네투 선수가 오히려 상황에 따라선 더 중용이 많이 되면서 팀의 전환 체계가 상당히 더 다이내믹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네투 선수도 뭐 팬들 아시다시피 부상이 계속 중간중간에 연결되는 선수예요. 스프린트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허벅지 뒷근육 잡고 맨날 쓰러지는 선수입니다. 네, 스프린트를 하다가 그것도 한참 좋을 때 폼이 좋을 때 스프린트 하다가 또 올라오고 이런 유형이에요. 근데 그런 관리를 지금 시행착오를 네투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선수 기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첼시는 선수가 많아요. 유연하게 그 부분들을 돌려주면서 근육 관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쓴다면 네투 선수가 생각보다는 긴 출장 시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지금 소신바라님께서 아까부터 네. 본인의 돈을 건다고 해도 첼시가 4위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돈 벌면 조금 생각해봐요. 물론 지금 뭐 리스크가 많긴 합니다. 근데 지금 멤버들이 뭐 기존에 첼시 지금 추가로 보강된 선수들은 이미 다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했죠. 리스 제임스는 참 또 다쳤는데 무슨 선천성 면역 결핍증 이것도 아니고 무슨 뭡니까 이거는 진짜 선천성 부상 재발증입니까? 아 참. 리스 제임스는 너무 지금 실망스럽네요. 유리몸. 네. 그리고 첼시가 지금 일본 스쿼드가 너무 많은데요. 더블 스쿼드는 당연하고 거기에 추가로 아마 플러스 한 3-4명 정도까지도 지금 선수 구단이 구성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선수단의 퀄리티는 지금 매우 좋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위원님이 작년보다 훨씬 희망적으로 보시네요. 근데 그 작년 감독을 전 초반보다. 좋게 보고 있어요. 마르스카 감독이 결국은 만들어내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귀스토가 됐던 쿠쿠렐라가 됐던 이런 선수들을 활용한 비대칭 운영 혹은 인버티드 운영. 네. 거기서 미드필더에 뭐 전진 엔소가 올라오던 듀스베리 올라오던 거기에 콜 파머의 역할 그다음에 터치라인 플레이 영역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쿠쿠렐라나 귀스토 특히 귀스토는 좌우를 다 보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테스트를 하고 있고 여러 부분들을 지금 돌리면서 일단 전체적인 베스트의 윤곽과 또 몇몇 선수들을 계속 변화를 주면서 할 수 있는 플랜 A, B, C 근데 전체적인 플랜 A 구도에 들어가는 플랜 A, B, C 구도를 지금 만들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아예 뭐 주전이 베스트 11이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후보, 백업 이게 아니고 첼시는 주전 베스트 11의 구도가 A, B, C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게 다 주전이라는 얘기. 거기서 이제 그 어떻게 상황에 로테이션을 따라서 시키시냐. 팀에 따라서 상대 팀의 압박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선수들의 성향 또 선수들의 컨디션, 첼시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A, B, C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베스트 11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볼 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첼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멤버들이 기대가 된다. 네. 프린세스님이 베스트 11이 없으면 조준력 맞추기가 힘든데라고 얘기하시지만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첼시는 지금 스쿼드의 특성 구조가 완전히 베스트 11이라고 못을 받기가 힘든 구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계속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저번 주에도 또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과거로 치면 리버풀의 베니테즈 감독 시절에 베니테즈 감독이 매번 똑같은 베스트 11을 계속 쓰지 않았죠? 네. 계속 부분적으로 바꾸죠. 한두 명씩 또는 두 명씩 이런 식으로 아마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운영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펠릭스 선수는 주앙 펠릭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지금 계속 뭐 갤러거 보내고 또 사무 데려오고 거기서 이제 또 계속 연관된 어떤 이적 그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또 펠릭스 얘기까지도 나오긴 한 것 같아요. 네. 사무는 무너지고 펠릭스가 거의 오피셜이에요. 네. 사무는 장점이 많고 피지컬적으로도 또 잠재성이 물론 있긴 하지만 저도 이번 올림픽 또 준비하고 중계하면서 사무 플레이를 또 나왔을 때 보긴 했지만 많은 시간 뛴 건 아닙니다. 조금 좀 애매합니다. 네, 사무가. 주앙 펠릭스? 또 글쎄요. 네, 애매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지만 물론 잘하는 선수긴 해요. 갑자기 오셨네요. 다음에 바로 팀 촬영 있어요. 아 진짜요? 김현민 기자가 또 오셨어요. 네.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들어오라고요? 빨리요. 앉으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지금 순위 예측하고 있는데 네. 프리미어리그 지금- 김현민 기자 오신 김에 김현민 기자의 프리미어리그 순위 예측도 한번 들어보죠. 부버지에 이제 저희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토트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전체적인 순위 전체적인 예측. 순위 예측. 우리 지금 10위까지 예측하고 있어. 10위까지요? 네. 무려? 위원님, 위원님, 기자님 오랜만에 뵀는데 네. 좀 잘생겨지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뭔가 좀 살이 좀 붙으시면서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특히 웨스트햄이 지금 베스트 11만 보면 굉장히 좋죠. 필크로 영입하면서 네. 그 토디보드 쿠두스 토디보 센터백이고 네. 쿠두스 뭐 파케타 보엔 이선도 좋고 그렇죠. 기도 로드리게스까지 영입했는데 아무래도 분데스리가 부버지니까 그러니까요. 필크룩의 영입이 웨스트햄에 가져가주는 효과.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여기 웨스트햄 팬들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필크루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상만 괜찮다면은 그러면 충분히 좋은 영입이다. 왜냐면 웨스트햄이 그동안 그러니까 어쨌건 정통파 공격수가 없었잖아요. 안토니오도 정통파 공수라고 보기 그렇죠. 힘드니까. 안토니오도 원래는 측면 자원이었는데 그치. 최전방으로 이동시켰던 거였고 이제 제로드 보엔이 가짜 9번으로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정통파 공격수인 필크루크가 온다면은 그 부상만 없다면은 도움이 된다. 다만 이제 필크루크는 이 선수가 원래 브레멘 유스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브레멘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하브리그 갔다가 이제 다시 브레멘에 복귀하게 된 계기가 어려서부터 부상이 많았어요. 네, 떡대랑 다르게 조금 이 선수도 부상이 많은 선수거든요. 살짝 유리봉 같은 느낌. 약간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가장 육체적인 부딪힘이 많은 리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상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예, 하지만 저는 스카마카처럼
왔다가 또 다쳐서 예. 활약을 근데 많이 못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저는 얘기예요. 스카마카보다는 필크루크가 프리미어리그에 더 맞는 선수라고 생각은 해요. 그 스카마카는 키는 크지만 이 선수가 그가 신체 조건을 활용하기보다는 약간은 이탈리아 전통적인 공격수처럼 빈 공간을 이렇게 들어가는 유형인데 이런 유형들이 약간 프리미어리그에서 조금 고전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반면에 필크루크는 그래도 분데스리가도 육체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편이잖아요. 근데 공중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강점이 있었던 선수다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에 어울리긴 한다. 다만 이제 거친 플레이에 부상을 조심해야 된다. 부상이네 결국은 핵심은 역시 빌더 브레멘 또 팬이기 때문에 김현민 기자님이 필크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좀 잘할 거예요. 나 또 이런 장난 1, 2, 3위 4위권까지 4위까지 예상하면 어떻게 지금- 보여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냥 팀만 얘기해도 돼요. 1, 2, 3, 4 지금 웨스트햄이 8위로 놓으셨어요. 아, 웨스트햄 팔이요? 네. 아 그런 건 지금 얘기하지 말고 알았어요, 내가 그럼. 얘기한 거 얘기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냥 1, 2, 김현민 3, 4 기자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어. 그냥 팀 이름만 말해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현 시점만 놓고 보면은 이번에는 아스날이 맨시티를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아스날의 오. 우승을 본다. 그 맨시티가 현재까지 너무 영입이 없고 도리어 이제 알바레스 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예, 반면 이제 아스날은 뭐 칼라피오리 영입은 확정지었고 그리고 이제 메리노 영입도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 그러면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보강이 된 거잖아요. 반면 맨시티는 소폭 내려왔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아스날이 아스날 이길 것 1, 같다. 우승할 것 같다. 2 맨. 2위가 시티, 예. 그럼 그리고 3위 3위는 3위는 되게 재밌다. 사실 여기부터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1, 2위가 사실은 크게 앞서 있고 프리미어리그는 그 밑부터가 약간은 진흙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3위 리버풀? 리버풀이 리버풀. 3위, 그- 4위 그것까지 물으면 안 돼요? 슬롯 감독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래도 리버풀이 프리시즌 경기력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수비맨디 영입이 확정이 되냐 아니냐가 이게 조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수비맨디 영입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떴었는데 수비맨디가 지금 고민 중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선수가 있거든요. 지금 결정해야 돼요. 예, 네, 그렇기 구단보다는 때문에, 소시에다도 예. 구단보다는 선수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 그런 지금 부분들이 있다고 수비맨디는? 보고요. 예, 4위. 와, 4위. 진짜 힘들다. 나는 정했어요, 저는. 뭘로 정하셨어요? 뭐로 정했을 비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저는 빌라가 이번에 굉장히 영입들을 잘 하긴 했는데 그 빌라라고 확정 지은 건 아니고요.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이제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맨유 같은 경우 지금 영입을 그래도 곧잘 하고 있는데 여기 계속 부상 악령. 네. 예, 이게 티나그 감독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상 악령을 얼마나 떨쳐내느냐가 또 관건이고 토트넘도 유로파리그 병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겠지만은 지난 시즌 후반기 때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프리시즌에도. 토트넘 오늘 김현민 기자님이 저랑 토트넘 얘기 좀 하자고.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은 걸림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빌라와 맨유와 토트넘 중에 첼시가 안 4위가 나왔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첼시가 근데 없네요. 저는 첼시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리스크가. 예, 첼시가 아직 그 마레스카 감독이 굉장히 프리시즌에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다르게 가져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맞는 느낌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 프리시즌 성적 자체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그런 이슈들도 있고 저는 공격 자원 조금 정리 필요하다. 지금 또 이제 뭐 사무 영입이 안 되면서 그것 때문에 갤러거를 바꾸려면은 펠릭스를 영입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뭐 파토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치. 펠릭스까지 오게 되면은 이선 자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은쿤쿠, 파머, 네투에 그리고 또 이제 무드리게 또 이제 오시맨 영입하게 되면 잭슨을 측면으로 돌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잭슨도 있고 스털링도 있고 마두에케도 그래서 있고. 지금 우리 강원에서 저 임대 오퍼 한 명 넣었어요. 아 그래요? 뻥이야. 예. 아니 너무 웃긴 게 지금 이게 첼시 팬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첼시 팬은 이거를 이 뎁스가 많기 때문에 첼시 이번에 좀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은 정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냐면 첼시의 그 보엘리 사단 부임하고 나서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문제였거든요. 스쿼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훈련이 그러니까 집중 훈련이 잘 안 되고 프리시즌도 계속 로테이션 계속 돌리면서 전술도 계속 바꿔가면서
그 지난 시즌도 포체티노 감독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제 팀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상승세 타면서 6위를 기록을 했지만은 그 전에 완전히 막 12위까지 내려가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경로로 레알전 프리시즌이랑 그때만 해도 야 이거 계속 1차 빌더 문제 나오겠구나. 네. 계속 또 지난 인터밀라는 근데 약간 또 희망은 보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저도 걱정이긴 해요. 근데 나 이거 팬의 희망사항으로 난 얘기한 거야. 사실 4위에 넣었어요 첼시를. 예. 예, 그거 들었습니다. 딱 4위부터 들었어요. 아 여기 밖에서? 아, 다른 그렇구나. 건 못 들었고 예, 첼시. 그러면은 첼시 팬이 아닌 사람이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 4위 경쟁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저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오시면 영입 실패한다면은 그 마딘대로 하려고 하는 지금 거잖아요. 임대 얘기가 나오고 예, 있어. 그렇죠. 그게 쉽지 만약에 않아요, 지금. 실패한다면은 저는 그 첼시는 이번 시즌도 매우 힘든 시즌이 아 될 것같아요. 그럼 첼시는 4위에서 탈락. 그러면은 그다음에 4위는 누구? 토트넘, 맨유, 지금 빌라였어요. 우리 김현민 아. 기자님의 이거 어차피 찍으시는 지금 큰 거죠? 의미는 없어. 예. 우리 지금 이적 시장도 끝나지 않았고 예, 그렇죠. 시즌 종료되면은 이제 어차피 평가가 나와요. 예. 근데 그치만 시즌 위원님- 중에 뭐 누가 맞니 맞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렇죠. 종료되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찍으면 돼요. 아 근데 그렇지만 여기 기록은 계속 남아 있다는 거. 기록은 남지. 기억은 납니다. 제가 지난 시즌에 했던 것도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갑자기 첼시 없어지니까 화나냐고 물어보시고. 아니야 그런 거. 자 그러면은 어떠세요? 저는 현 시점으로는 과감하게 맨유 한번 해볼게요. 맨유. 맨유. 오. 아 맨유 왜냐면은 괜찮아요? 영입이 괜찮기 때문에 음. 물론 그 요로는 영입하자마자 장기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3개월 더리우트하고 마즈라이 오면은 그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더리우트 마즈라이가 거의 확정적인. 나 맨유 5위라 그랬지. 5위라 그러셨죠. 아 근데 그- 두 분이 더 낫네요. 저희 남편보다. 저희 남편 6위라 그랬거든요. 아. 유로파 우승이라고 원래 생각하세요. 테나흐 리스크. 원래 그 팬들이 그 낙관적으로 안 보지. 그냥 근데 유로파 우승만 잘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유기하자 이러던데. 나는 최근에 첼시를 계속 비관적인 스탠스에서 좀 봤기 때문에 그게 또 내 본심이었고. 네 맞아요. 그 구단주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김현민 기자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은 너무 나는 솔직히 뭐 이런 부분이 있었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안 되더라고 팀이 또. 그래서 올 시즌부터는 되게 희망적으로 좀 보려고 사실 스탠스를 좀 바꿨어. 좀 희망을 좀 가져보자. 내가 긍정적, 팬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팀도 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근데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위원님 어? 첼시에게는 장혜원님이라는 존재는 개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뭐 희망이나 뭐 이렇게 부정적이나 뭐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뚜껑이 열려봐야 아는 문제고 그리고 좀 이적 시장이 아직 안 끝났는데 네. 그래도 이적 시장을 첼시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뭐가 나오겠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유망주들을 비싸게 많이 영입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얘기는 뭐 그냥 한두 번 하는 얘기도 아니고 예. 지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어쩌면은 진짜 웨스트햄이 깜짝 4위도 불가능하진 않다. 지금 그 4위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치열하다. 다들 제가 그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각 팀들의. 그런 점들 고려하면은 웨스트햄이 리그에 집중하면은 깜짝 그런 돌풍 일으킬 가능성도 그쵸. 배제할 수 없다. 빌라는 어쨌건 챔피언스리그 병행이 있으니까 빌라도 4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트넘은 지금 토트넘이 아직도 안 나왔네요. 아니 토트넘 그러니까 안 이건 나왔는데 얘기 드렸잖아 아까 리스크로 4위 토트넘은 경쟁을 다 한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위 예상합니다. 6위 예상하셨고 네, 그러면 6위 예상하는데 일단은 그 지난 경기 바이에른 뮌헨전도 그렇고 그 전도 쭉 경기를 보면 1차 빌드업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네. 그거는 비카리오 키퍼부터 수비 라인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실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이 기본적으로 2차 그룹에게 전달이 돼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1차 압박이 또 볼 소유권 잃고 1차 압박을 할 때 풀렸을 때 수비 라인, 높은 수비 라인에 대한 뒷공간 리스크가 또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고 세트피스에서의 실점 문제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 부각이 됐지만 네. 또 세트피스 수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그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격 전환할 때 세밀한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한 링크업 플레이가 지금 상당히 부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마무리 빠른 공격 전환 시의 세밀한 부재
이것도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토트넘에게 조금 희망이 있다는 얘기는 바이에른 뮌헨전 예를 들어서 후반전 같은 경우는 멤버들이 거의 다 바뀌었죠. 그래서 우도기, 판더벤, 로메로 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치그레이를 뭐 또 오른쪽 수비로 또 쓰면서 가능성을 또 보는 형태였는데 그래도 판더벤, 로메로가 나왔을 때 팀이 조금 개선이 되더라. 특히 수비 쪽에서 리스크가 됐던 부분들이 후반 들어가서는 조금 희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을 통해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상대 팀들이 토트넘 공략법에 대해서 완전히 인지를 하고 그 리스크를 공략하기 위해서 나와서 결국은 실점이 많아지고 토트넘의 승률이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막판에 갔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물론 고집이 있는 감독인 건 맞습니다. 그냥 이 철학 그대로 밀고 들어갈 가능성도 많긴 해요. 하지만 올 시즌에는 제가 볼 땐 이제는 뭐 이렇게 좌우 풀백들의 더블 인버티드 운영 같은 그러한 운영은 강팀들과의 운영에서는 조금씩 비대칭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수비 쪽 숫자를 늘리면서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그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관건인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시즌도 문제가 많이 될 때 고비를 극복을 할 때는 약간의 그런 운영을 병행을 했어요. 근데 올 시즌은 그런 운영이 이번 프리시즌을 한번 쭉 밀고 들어가 본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어떤 리스크가 계속 나오는지 이제 정상적인 감독이라면 아무리 고집이 있더라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본다면 로메로 판더벤의 가세 하에서 6위. 물론 어린 선수들의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긴 해요. 베리발, 뭐 아치그레이 이런 선수들도 기용 횟수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약간의 팀에 도움은 주겠지만 그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빠른 템포에 또 피지컬적인 이 프리미어리그 가장 최상위 레벨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기엔 시간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완전히 플러스 효과를 주기는 힘든 상황에서 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솔랑키 영입입니다. 네, 솔랑키 선수는 지난 시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솔랑키 선수를 이렇게 보면 사실 발전 속도가 조금 느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툴은 많지만 이 세밀함 또 순간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판단이라는 거는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없을 때 움직임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는 툴에 비해서는 많이 활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운영을 계속 했는데 지난 시즌도 그렇고 최근 한 두세 시즌 동안 발전을 뒤늦게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전 속도가 좀 있습니다. 솔랑키라고 해야 돼요. 솔랑키. 이름은요. 솔랑케. 네, 솔랑케가 아니고 키. 열쇠 할 때 키 발음 해야 돼. 솔랑키. 이 솔랑키 선수는 그래서 히살링송보다는 득점력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움직임도 전체적으로 전환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박스 안에서의 어떤 포스트 능력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다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솔랑키 선수는 분명히 공격 파괴력에도 힘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6위란 얘기예요. 6위. 네, 6위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솔랑키의 가세는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세트피스 수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선수가 높이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격수들 중에서 클리어링 횟수가 가장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고 저는 그냥 솔랑키가 왔을 때 저는 그동안 토트넘의 이제 뒤에 슬래틱에서도 그런 칼럼이 왔거든요. 토트넘의 문제에 실점이 많다를 뽑았어요. 리스크에. 근데 저는 토트넘이 실점이 많은 거는 수비수들의 실력적인 부분보다는 도리어 전방에서 손흥민 선수 제외하고는 마무리에 조금 약점이 있는 거를 숫자로 메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격 숫자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서 그걸로 이제 득점력을 보충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 수비 쪽에 리스크가 나온 건데 솔랑키가 오면은 그래도 솔랑키라는 선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공격 숫자를 제한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만약에 하면은 그러면은 토트넘은 기대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올 거고 만약에 진짜 지난 시즌 후반 내내 보여줬던 거 프리시즌 보여줬던 거 그대로 만약에 계속 간다면은
그럼 망하는 거지. 망한. 그거 망하는 그러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조기 경질 그쵸. 가능성도 프리시즌처럼 하면 망하는 네. 거예요. 네. 이거 수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위고 저요? 순위를 따지자면 5위는 그럼 누구예요? 5위. 4위는 맨유 했고. 5위는 5위 일단 그래도 빌라? 빌라. 빌라가 5위. 6위가 그럼 토트넘. 뭐 그렇게 가죠. 7위 7위 웨스트햄, 7위 웨스트햄. 그리고 이렇게. 첼시는 8위. 8위. 오시면 오지 않았잖아. 오시면 오면은 4위까지 됩니다. 오시면 오면. 너가 그래서 문제야. 오시면 오면 4위까지 갑니다. 이걸로 마무리 져야 되겠다. 아직 오시면 않았잖아요. 아유 진짜. 아, 기자님 그냥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세요. 뭘 이렇게 변명을 하세요. 그냥 밀면 되죠. 아 웃겨. 전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좋아. 이렇게 우리 김현민 기자님은 8위로 예상했고 8위와 저는 4위 굉장한 4위로 격차인데. 예상을 했어요. 굉장한 격차인데 근데 오해드님은 여러분들 79위라고. 네. 보세요. 이거 피디님 꼭 밑에 남겨주시고요. 두 분의 그 예상. 표로 만들어. 네, 예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이후에 이 큰 격차 4위라는 그 이 큰 격차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끝날 때 지켜보자고요. 아니 근데 뭐 이 재미라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도 두 개가 다 동정해. 아니 근데 첼시가 가장 보면은 대박 가능성과 쪽박 가능성이 그러니까 동시에 있잖아요. 두 왜냐면 개가 다 공존한다고. 감독도 신인 감독이고요. 맞아요. 선수 변화도 너무 많고요. 맞아. 그러니까. 미래를 네. 예측할 수가 없어. 그 예측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공존이. 방향으로 가면 대박을 치는 거고 나쁜 방향으로 가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예측이 무드릭이야 진짜. 예측이 안 돼. 근데 두 분이 지금 피디님 우리 두 분이 지금 이 이후에 방송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해야 돼. 저 가도 그치. 괜찮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 가도 두 분의 이 사이좋음이 아니, 아니. 괜찮겠어요? 오늘 저기 아 이 오늘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장원구 우리 선배님이 우리 원투펀치 참여하시는 장원구 기자님이 가이드북 유럽 빅리그 전체가 들어가 있는 가이드북이에요. 이거 가이드북 하면은 누굽니까? 장원구 기자님. 오랫동안 가이드북을 만든 가이드님.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 예선도 가이드 합니다. 20명에게 선착순 이 책을 드릴 것 선착순이 추첨을 아니고 통해서 20명에게 추첨을 해서 드리는데 응모 방법은요. 내일 중으로 저희 원투펀치 커뮤니티에 올라갑니다. 응모 방법은 추첨 통해서 20분 드리는데 저희가 얘기해도 실제로 많이 이렇게 이렇게 저 주장되지. 응모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확률 높을 거야. 20명이. 예. 이거 포스터가 실물 사진, 아. 실물 사이즈 우와 실물 사이즈 그래서 포스터라서 아, 엄청 크구나. 붙이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바페가 위원님. 있네요. 여기에는 너무 크다. 음바페고 네. 이렇게는 음바페고 카메라에 나와. 이렇게 뭐야 반대로 기자님 반대로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 반반. 근데 이렇게는 사람을 좀 잘라오니까 좀 그렇게 하네. 손흥민이고 실물 크다. 사이즈래요. 그래서 벽에 붙이는 거래요. 오 이거 방 하나에 벽지 안 하고 이걸로 붙이면 되겠다. 음바페 절단이라고 프린세스님이. 어떻게 접는 거지? 접지를 소니 못해. 분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접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오감축에 참여해주시는 장원구 기자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께 장원구 기사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20분한테 선물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 이게 스카우팅 리포트 저는 이제 매년 봤는데 너무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확실히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이해하시고 즐기시는데 훨씬 더 재밌는 이거 이제 따로따로 자료가 될 붙이면은 상체는 음바페, 하체는 손흥민 이렇게 된다고. 네. 아 웃겨. 풀파라님이. 네. 너무 웃기다. 이렇게 안에 내용이 정리가 엄청나게 잘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장원 기자님이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는 상당히 정확한, 물론 시기적으로 이제 이적 시장이 완전히 반영되지 못했겠죠. 하지만 뭐 선수들을 평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확한 워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네. 저는 믿습니다.
유럽 5대 리그에 스카우팅 리포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리그를 봐도 이 책 하나면 그쵸. 되는 네. 그런 이거 엄청 많아요. 라리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리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분 모쪼록 평화롭게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김현민 기자님께는 살짝 이쪽으로 오셔서 한 1m 정도 거리를 두시고 방송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아니 오늘 김영 기자님이 TMF에서 토트넘이 왜 문제인지 또 분석 자료들을 잔뜩 가져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50페이지 넘습니다. 50페이지 넘어요? 50페이지에 넘어요? 50페이지가 넘는 뭐 제가 지금 눈이 침침하거든요. 왜냐면 잠을 못 주무시긴 잤어요. 해요? 주무시긴 하냐고요? 프리시즌은 어떤 날은- 다 봤어요. 어떤 다시. 날은 100페이지가 넘는 분석자를 가져오는데 오늘은 대단하다, 50페이지밖에 안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밝혀보는 시간 저랑 갖도록 하겠고요. 아, 너무 그거는 고양님께서 위원님 한마디 남기셨어요.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기록적인 분석을 다 하셨는데 그 결과가 토미첼이다. 그 기록적으로 아니지. 믿을만하다. 토트넘만 이렇게 한 거. 첼시는 아직 그렇게 분석 못한 거야. 그러니까 8위에 놓은 거지. 맞죠? 저는 인정하죠?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예예예 말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 분석을 했으면 8위는 아니고 내 생각에 한 6위 정도는 낮을 수 있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사실 4위부터 8위까지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 첼시는 200페이지라네. 200페이지라고? 200페이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200페이지 분석이 돼 있다고. 아 근데 실점이 너무 많아서 첼시가 프리시즌에는 근데 이제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는 건 있다고 믿어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빨리 좋아지냐의 문제지.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희망사항은 한 5라운드쯤부터는 이제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놓은 거예요. 네. 지난 시즌 그러다가 30라운드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30라운드까지 가면 망하는 거고. 네. 그러면 더보기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게 참 다르네요. 여기는 5라운드, 여기는 30라운드. 그러게요. 제가 올 시즌에 혈압을 낮추는 그러진 게 않겠죠, 설마. 혈압을 낮추는 게 목표인데 네, 위원님 담배 많이 피시면 안 돼요. 그래 혈압약을 이제 계속 먹고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올 시즌 자꾸 첼시의 중독되면 안 성적에 따라서 제가 혈압에 문제가 생길지 괜찮아질지 이게 좌우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첼시는 무섭다. 제 건강과 직결돼 있어요. 첼시 잘해야 잘해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짓고 두 분의 모쪼록 순조로운 방송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